만약에 북한이 이제 10월 중순쯤에 지난번에 분석하기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이든 미국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기시다 이 총리 정부는 또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끼리 분석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6차까지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웬만한 기술은 다 완성을 했는데 7차를 또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핵 개발 전문가들로서는 7차 핵실험이 또 다른 뭐 어떤 그 도발의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은 9.19 군사 합의를 파기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파기를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9.19 군사 합의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은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그 이듬해 9월 19일 날 이제 그 한국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 북한에서는 인민무력상 노광철, 이제 두 사람이 사인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거지만 총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제 1항에 거기 다 들어있는데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 공중에서, 해상에서, 육지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이게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이 뭐 원천 무효에 가깝게 다 파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 7차 그 핵실험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은 최전방의 정찰 활동을 우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에 의한 것만 하고 있고, 이제 최전방의 공중 정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하겠다, 이걸 뜻합니다. 그 9.19 군사 합의를 보면은 DMZ에서 남북으로 10km 이내, 뭐 이렇게 잘게 나누면 또 뭐 여러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만 10에서 40km 이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또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익하고 회전익하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더 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투기 같은 고정익은 저 뒤에서 더 이상 북으로 혹은 남으로 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공중 정찰 활동 금지, 이건 뭐 일방적으로 북한이 유리했던 그런 군사 합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 정찰 그 자원은 매우 최첨단이고 그 북한군의 휴전선 일대의 활동을 비교적 소상하게 정찰해 낼 수 있는 자산인 반면에 북한이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공중 정찰 활동 금지는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북한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 제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지금 우리 동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합동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2번,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2번, 그래서 4차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만큼 트집을 잡는데, 대개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친일 국방을 하고 있단 말이냐. 자유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죽창가로 선동질 또 하느냐. 죽창가를 문재인 정권 때 제1절을 불렀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죽창가의 제2절을 부르는 것이냐 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그 반발을 지금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또 이번 기회에 더 씌우려고 그러고, 또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반일 감정을 불을 지르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2년 들어와서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한미일. 이 분명한 대치 국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현실인 겁니다. 북중러, 한미일.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북, 중, 너 이 3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한미일,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전략적 비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장 북쪽에서 최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장에 관한 어떤 논의도 지금 없는 겁니다. 민간기구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기구를 하나 만들자. 핵무장을 시도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익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한테 실익은 뭐고 우리한테 경제 제재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기타 등등. 우리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어디까지 있고, 우리가 핵무장을 시작했을 때 몇 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몇 개나 가질 수 있는지. 일본은 플루토늄을 47톤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맘만 먹으면 핵탄두를 6,00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지금 전 이 군사 분석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장 지금부터 요 땡 시작하면은 도대체 몇 개나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민간 기구에서 일단 연구를 좀 하자. 눈치 그만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죽창가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